방금 블로그 글감이었나? 네, 네네. 네. 어, 여기 제가 여기 그 이제 팀비어 창 제어하느라고 잠깐만 마우스 네, 누를게요. 잠깐만 네. 누르겠습니다. 여기 아래. 네, 네, 오케이. 네, 이제 거기서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요. 질문거리가 있었는데. 네. 그 보내주신 그 PDF 파일은 봤었는데, 네. 그 사실 이제 그거 갖고는 PDF 파일. 네, 네. 뭐 엄청 잘 된 것처럼 보이진 않던데. 그 잘한 사례라고 그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내용을 안 들어봐서 그런데 앱 자체만 보고 봐서는 뭐 이렇게 엄청 좀 영감을 준다 뭐 이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에, 거기 그때 현장에 모인 분들이 거기가 롯데타워 31층이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사람들끼리 이제 그쵸.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한 250명 정도 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파일로 보는 거하고는 약간의 좀 갭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은 좀 해요. 저도. 그런 것 같긴 해요. 그 파일 자체에서 이제 맵 자체만 봤을 때는 그게 네, 맵의 구성 자체도 뭐 엄청 혁신적이거나 아니면 뭐 영감을 줘서 제가 이렇게 좀 벤치마킹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을 주는 맵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실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삶에서 적용하는 사례들을 좀 들어봤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이제 육아가 지금 은경쌤 같은 경우 육아가 있으니까 네, 육아를 또 하셔야 되고 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맞아야 되니까. 네, 물론 이제 저도 가서 봤을 때 그 어쨌든 뭐 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외장 하드를 들고 다니는 분이 뭐 그냥 당연스럽게 나는 외장 하드만 들고 다닌다 그렇게 언급하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네, 그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체적인 큰 우리가 뭐 생각을 정리하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 이분은 활용을 잘 못하는 분이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네. 그리고 어차피 맵이라는 게 이제 자기 머릿속, 자기가 그리는 것들을 하는 거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제 삶에 적용하는 것이야지 그냥 요 맵만 그냥 겉으로 봐서는 그게 뭐 네. 이렇게 이게 이런 건 나도 만드는데 이게 뭐 좋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맵에서 맵으로 들어가서 뭐 어떻게 더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네. 그런 실질적인 활용 사례들이라든지 어차피 맵을 만드는 건 맞죠. 자기 그 구성력에 달려 있는 거라서 그거는 뭐 얼마든지. 네, 아무튼 별로 납득했습니다. 일단 네. 자, 일단 네. 네, 먼저 아까 질문할 거 그 맵 하나 열어놓은 게 있으셨는데. 네, 그 질문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여기 뭐 맵 파일 보내기 뭐 이런 것도 제가 좀 봤었는데 네. 어 저는 지금 이메일 주소가 연동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지금 스마트폰 쓰는 이메일 주소가 있고 네. 이메일 주소 그 구글 메일 주소가 여러 개인가요? 여러 개이긴 한데 지금 여기 등록돼 있는 거는 하나 메인으로 쓰는 주소로 등록돼 있긴 하거든요. 그게 스마트폰하고도 같은 이메일 네, 구글 네, 주소죠? 네, 네. 음. 여기서 그, 제가 맵 파일 보내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맵 파일 보내기 한번 네, 해보세요. 그거 시도했던 거를 저한테 한번. 아, 네,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네,
그 오른쪽 가면은 맵 전달 링크라고 있어요. 오른쪽에요? 네. 한 칸, 두 칸, 세 칸. 아, 여기요? 네. 그리고 클립보드에 링크 생성. 그리고 좀 기다리시면 지금 창이 하나 뜨잖아요. 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카톡을 하나 실행하셔가지고요. 그냥 뭐 은경선님 거 그냥 본인 걸로 해도 되고, 아니 그쵸, 저한테 보내도 되고. 아,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 이 맵이 링크로? 바로 그쪽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간단한 지도로 네. 이거를 상대방한테 그냥 바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싱크라이즈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시간이 그러면 지금 보여져요? 그거를 스마트폰에서 네. 자, 이렇게 해볼게요. 크롬 브라우저 들어가 보세요. 스마트폰에서요? 아니, 일단은 PC에서. PC에, 네, 그쵸. 거기다 컨트롤 V, 엔터, 예. 이해되셨습니까?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치면은 이거는 뭔가 이미지 캡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미리 보기, 싱크라이즈가 없는 사람한테는? 네, 미리 보기 화면. 네. 미리 보기처럼. 그리고 저한테 지금 카톡으로 보내셨잖아요. 네. 스마트폰에서 저한테 보냈던 그 링크를 눌러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잠시만요. 네. 네. 이것도 뭔가 따로 앱을 실어 안 해도 그냥 바로 네, 되나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마우스 잠깐만 눌러보겠습니다. 물론 네. 같은 내용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지. 같은 내용이지. 아니고 잠깐만요. 여기 아이고 제가 이거 취소. 아니요. 제가 취소 누를게요. 뭐 지금 작업하신 것 같은데 최소화로도 그냥 내리고 네. 네. 그리고 홈에 가셔가지고요. 홈이요? 홈, 네. 홈이라 하면은 이 저기 싱크라이즈 홈이요? 위쪽 메뉴 홈 위쪽에 파일 홈, 네 거기 홈 파일 홈 디자인 도구 이렇게 메뉴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요. 그렇죠. 예, 거기에 변환 오른쪽으로 쭈르륵 가가지고 변환 그리고 한글 문서 하면 일단 확인 눌러보세요. 이거 전에 실습했던 거예요. 네, 알아요. 그쵸? 예. 맵으로 만드는 거하고, 그러니까 지도로 만드는 거하고, 텍스트로 보내는 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이대로 전체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A, 컨트롤 C 해가지고, 카톡으로 계속 보내잖아요, 저희가. 우리 뭐 해야 되니까, 뭐, 이거, 뭐, 이렇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제가 잠깐만 마우스 누르겠습니다. 일단 닫고. 근데 그게 그 텍스트 파일이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아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보는 분들이 약간 그동안 봤던 방식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뭔가 윤곽이 좀 드러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진다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은경 이거 선생님 봤을 때. 트리로 그 생각의 트리로 보여주면 훨씬 좀 그렇죠. 좋죠. 예.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질문거리를 보니까 네. 구글 드라이브 검색, 그다음에 파일 동기화, 파일 저장 선택할 때 구글 드라이브 뜨지 않는다. 웹 블로기 할 때 선택 사항이 아니고 원드라이브가 더 편한 구글 드라이브 앱은 협업
자, 일단 이 질문을 먼저 하나씩 순서대로 해결을 할까요? 네. 일단 크롬 브라우저 들어가 보세요. 원드라이브는 사용을 해보셨죠? 원드라이브는 그냥 자동으로 항상 저장할 때 이게 뜨기 때문에 그 네. 원드라이브 내에 이제 뭐 문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네. 구글 드라이브는 제 컴퓨터에서 뭘 저장하려고 해도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바로 뜨거나 그 옵션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그 파일을 들고 구글 드라이브를 다시 열어서 거기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거나 거기다 올리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동 저장도 아니고. 오케이. 그러면 탐색기 가보세요. 탐색기. 지금 거기는 스토어를, 탐색기가 아니죠? 네, 스토어를 들어간 이건가? 거. 이것도 탐색기가 아니고 이건가? 탐색기는 어디냐면 그냥 우리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 여기요? 네. 네. 컴퓨터를 처음에 사면 노트북이 됐든 데스크탑을 사게 되면 여기 볼게요. 바탕화면 이제 클릭했고 여기 이게 지금 원드라이브예요, 지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쓸 수 있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PC에 다시 들어가서 볼게요. 참, 그리고 보통 예전에는 제가 D 드라이브에다가 문서 같은 거를 따로 폴더화 시켰는데 네. 이 D 드라이브를 찾을 수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D 드라이브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게 폰나오에는 C가 없어져갖고 D 드라이브가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갖고 제가 그 이유로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 제가 잠시만요. 아마 제 거랑 노트북 기종이 거의 비슷하니까 제가 사진 하나 잠깐만 찍어 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파일 제가 지금 정리를 안 한 상태여갖고 파일이 막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잠시만요. 제가 요걸 보내드릴게요. 거의 구조가 비슷할 것 같으니까. 보고 계시죠, 지금요? 어떤 거를요? 그 하얀색 제가 지금 충전하는 거거든요. 케이블 옆에 조그만한 거 그거 보이세요? 슬롯 같이 생긴 거? 어디를 카톡. 어떻게요? 네. 아, 네네네. 네네. 거기 그거 더 눌러보세요. 그러면 더 크게 나오는데 화면이. 예, 전체로 조금 더 크게 해보세요. 거기 지금 이 하얀 게 저는 지금 충전하는 거고 네. 그 바로 옆에 지금 여기 그 이거요? 조그만한 쉽게 말하면 마이크로 SD 슬롯이라고 그래요. 네. 그 메모리를 여기다 장착하면 돼요. 아, 그 따로 구매해갖고 장착하는 건가요? 네. 근데 저는 그 슬롯 넣을 수 있는 게 안 보이는데. 그래요? 근데 그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러면 저한테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줘 보세요. 노트북에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잠깐만요. 저는 지금 산지가 지금 이건가? 한번 찍어서 보내줘 보세요. 잠시만요. 네. 천천히. 여기 옆에 있는 요 넓은 게 그건가요? 얘는 조금 모양이 좀 다르구나. 이거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 그 맨 끝에 있는 거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치 맨 끝에는 그러니까 저쪽에 오른쪽 동그란 홀은 네. 동그란 홀은 아마 이어폰 꽂는 거 네. 이어폰 꽂는 거고 네.
동그란 홀 옆에 바로 있는 거는 USB-C나 썬더볼트 단자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약간 길쭉하게 네네. 돼 있는 거, 그게 마이크로 SD라고 해요. 마이크로 SD요? 네, 마이크로 SD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모델 뭐 이렇게 선정하고 그러면서 그 제가 지금 모델명이 정확하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기억이 안 날 것 네. 같은데, 그거 다시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 슬롯이 마이크로 SD하고 최근에 지금 새로운 규격이 뭐냐면 UFC인가 SFC인가 해가지고 그 속도가 좀 더 빠른 메모리를 여기다 꽂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D 드라이브를 이제 쉬운 말로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마이크로 SD? 네, 잠깐만요. 그럼 이거 제 컴퓨터 사양을 여기서 그냥 보면 되지 않아요? 어디서 봐야 되나요? 여기서 설정에서 보나? 설정에서 보나요? 모델명을 보려면 네.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잠깐만 누를게요. 아, 저기 원드라이브 지금 로그인 돼 있어가지고 그거 잠시만요. 여기에는 모델명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노트북을 이렇게 뒤로 뒤집으면 네. 뒤집으면 그 하단 부분에 그 모델명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그건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모델명을 확인하면 거기에 꽂을 수 있는 메모리를 사가지고 거기다 장착을 시키면은 이거는 가능하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컴퓨터가 켜진 상태에서 이 지금 노트북 모델명을 확인하기는 약간 조금 힘들어요. 네. 표시가 안 됩니다. 근데 제 컴퓨터는 그 밑에 따로 모델명이 없는 것 같은데. 뒤집어봤는데. 분명히 표시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오래전 모델들은 이렇게 눈에 딱 표시가 돼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레이저로 각인을 하다 보니까 예, 약간 글씨가 조금 뭐라 그러지? 좀 작고 그다음에 거기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기 때문에 네네. 바로 눈에 딱 표시가 안 되는데 어쨌든 뒤집으면은 딱 보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어쨌든 삼성 거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되셨죠? 여기다 이제 메모리를 꽂으면 된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당연히 메모리를 그러면 이제 그걸 봐야지 그 어떤 메모리를 사는 게 맞는지를 그렇죠.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네.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지금 크롬 상태니까 크롬 상태에서 여기 구글 앱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눌러서 제가 드라이브로 갈게요. 네. 그리고 꽉 찼네. 저장 용량이 꽉 찼네. 어쨌든 자 왜 여기 꽉 찼지? 아마 포토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구글 포토하고. 아, 네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면 잠시만요. 네. 없나 봐. 그래서 여기 있다. 네, 됐어요. 네, 말씀하세요. 데스크탑용 드라이브 다운로드. 네. 그 제조 회사들이 LG가 됐던 삼성이 됐던 우리 윈도우즈 운영 체제를
기본적으로 윈도우 10이 됐든 11이 됐든 그거를 탑재해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원드라이브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가 돼서 나와요. 네. 그래서 아까 보여지는 게 어디냐면 여기 탐색기에 여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거.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으로 이제 연동이 되니까. 근데 사실 연동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로그인 작업이 이미 지금 노트북 사면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원드라이브가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원드라이브를 쓰고 싶진 않아요. 왜 원드라이브를 쓰고 싶지 않냐? 저는 어쨌든 제가 무슨 구글 직원도 아니고, 근데 스마트폰에 구글로 로그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싱크아이지도 구글로 쓰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글을 쓰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니까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탐색을 해서 뭔가를 파일을 찾고 폴더를 가지고 백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이 자체가 약간은 조금 손이 더 가요. 그래서 데스크탑용 드라이브 다운로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 하나를 또 설치를 하거든요. 이게 설치가 되면은 제가 그 질문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70% 정도. 그러니까 탐색기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를 시키든 다운로드 시키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구글 데스크탑용 드라이브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서 탐색기에서 파일을 전송을 시키면 혹은 거기 있는 거를 거꾸로 내려받든 그게 조금 더 작업이 수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지금 그렇게 그걸 활용을 하고 있고. 혹시 뭐 클릭을 여러 번 누르셨나? 네. 바탕화면을 아니 설치 그 자체를 여러 번 누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치 프로세스를. 네. 왜냐하면 다운로드 받으면 네, 지금 보니까 3개를 누르셨네. 바탕화면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깔끔합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모르겠네. 이거 원래 이렇지 않은데. 지금 막 여러 개를 지금 눌러놓으신 것 같아요. 다음엔 어플리케이션 바로 추가.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여기 마우스 잠깐만 누를게요. 지금 설치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막 실행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거는 놔두고. 자, 다시 이게 한번. 왜 이렇게 됐지? 다시 한번. 잠깐만요. 이건 엣지. PDF 파일 보실 때는 엣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도비 그 어크로밧 리더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지금 설치가 안 돼서 엣지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건가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탐색기. 다운로드. 설치가 제대로 안 됐어. 다시. 제가 여기서 마우스로 누를게요. 네. 거기서 로그인 해보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마우스 잠깐만 누르겠습니다. 여기 환경 설정이라고 지금 있잖아요. 네. 방금 보였었죠? 자, 잠깐만요. 닫기 누르고 그러면 내 PC에 구글 드라이브가 지금 생겼죠? 네. 원드라이브처럼. 네.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내 드라이브 더블 클릭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자료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를 크롬 브라우저를 쓰지 않고 이걸로 탐색기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 작업이 되게 편해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 많이 쓰려면은 스토리지도 더 구매하긴 해야 되겠네. 그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은경쌤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 하면서 만들어 놓은 총 자료의 용량이 총 몇 메가 정도 돼요? 몇 기가 정도 됩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이 정도로 많을. 이게 포토가 자동으로 업로드가 돼서 그러고요. 이 구글 포토가 네. 2019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원래는 무료로 제공이 됐었는데 네. 유료로 전환이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사실은. 구글 포토가 유료로 됐다고요? 네네네. 예. 근데 스마트폰에 구글 계정이 로그인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자료가 자동으로 포토로 싹 업로드가 되면서 용량이 기본 무료 용량이 15기가인데 그게 오버돼 가서 지금 32기가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죠, 이제. 이거 일일이 다 지우나요? 아니면 한 번에 그냥 일단은 다운로드를 한번 받으시고 어떤 걸 다운로드 받아요? 이 사진들을. 사진이요? 네. 어차피 내 핸드폰에 있어갖고 상관. 관계 없습니까? 핸드폰 혹시라도 분실되면은 그러려면 이거를 다운을 그러니까 제가 뭐 매장하거나 이런 데다 따로 분류를 해놓고 그렇죠. 그러려면은 제가 이 방법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네이버도 로그인 하고 쓰시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구글은 무료 용량이 15기가예요. 자, 잠깐만 기다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마우스 잠깐만 누르겠습니다. 여기 이거 잠깐만 제가 구글 직원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까 무료 용량이 15기가였어요. 근데 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사진들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게끔 은경 선생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게 세팅이 되면서 그 자동으로 막 올라간 거예요, 지금요. 근데 내가 구글 스토리지를 쓰고 싶지 않아. 그쵸? 물론 이제 상황을 좀 볼 수 있고, 다만 구글 스토리지를 쓸 건지 아니면은 뭘 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기 들어있는 포토를 싹 내려받아야 되잖아요, 지금요. 그쵸? 그러려면 여기 보면은 아까 15기가에 아까 제가 봤을 때 35기가가 그랬었거든요. 그 35기가를 한 달만 2,400원 100기가를 가지고 한 달만 써가지고 싹 내려받으세요. 그리고 은경 선생님이 원하는 외장 하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다 저장하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나를 말씀드리고. 선생님 잠시만요. 네. 남편 네 괜찮아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 외장하드 다운로드 받을 때 이걸 한 번에 다운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방법을 쓰진 않았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는 자동으로 저는 사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그냥 구글 스토리지를 저는 쓰는 게 그냥 편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진 찍으면 거기서 우리가 PC하고 인터넷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외장하드에다 받았다가 그 외장하드가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내가 그걸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차라리 그냥 구글 거 계정 활용해서 용량에 맞게끔 그냥 쓰고 있어요, 지금요. 또 하나, 네이버 들어가 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위에 탭이 지금 여러 개 열려 있다고 하거든요. 네. 가능하면 이 탭을 컴퓨터가 아무리 빨라도 탭이 많이 열려 있으면은 컴퓨터가 계속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열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은 네이버 들어가서 여기서 마이박스 들어보셨죠? 네. 네이버 마이박스. 자, 마이박스 어디 있어? 메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메일로. 메일, 오케이. 거기. 자, 볼게요. 구글은 15기가를 지원을 하고요. 네이버는 30기가를 지원을 해요. 근데 얘는 왜 자동 업데이트가 아닐까요? 자동 업데이트가 아니죠, 당연히. 이거는 사실 제가 업데이트 시킨 것도 아닌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컴퓨터를 쓰든 스마트폰을 쓰든 사용하는 환경이 다 달라요. 내가 경험하는 관점에서 거기다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거는 사실은 조금 너무 영역이 지금 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 네이버는 30기가를 무료로 지원을 하고 구글은 15기가를 지원을 해요. 여기는 사용 가능 공간이 22기가 정도 되네요, 보니까. 그리고 거기 다 분석해가지고 다 나오네, 보니까. 현재 사용 중인 거는 대략 7.9기가, 8기가 정도 미만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총 사용하는 그게 문서가 됐던 사진이 됐던 이런 것들을 이 컨텐츠들을 전체 용량을 얼마만큼 쓰는지를 내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장 하드에다 넣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USB에다 넣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10년 동안 강의를 했다라는 분들이 제 얘기 듣고 계시죠? 네. 네. 10년 넘게 15년, 20년 동안 강의를 하신 분들이 자료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나 USB에 들고 다니지.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USB도 있고 외장 하드도 있어. 그 USB 외장 하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지. 그러면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클라우드라는 거예요. 물론 클라우드 용량을 무조건 구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쓰는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나한테 맞게끔 첫 번째는 D 드라이브에다 저장을 하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의 무료 용량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려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어떤 폴더에 들어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 그걸 통해서 또 클라우드가 필요하면은 클라우드로 넘겨놓는 것도 중요하고. 구글이 망하면 안 되니까 구글 주식을 사야 되겠네. 서비스가 나처럼 쓰기 시작한다는 거는 엄청 확대가 될 텐데. 은경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그러면 애플은 어떻습니까? 애플이요? 네. 애플도 사야죠.
정신 뭘, 컨셉도 그러니까 나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뭘 하든지 지금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요.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장 장치가요. 갈수록 쓸 데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외장하드든 뭐 이런 것들이 다 쓸모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죠? 제가 엊그저께 사실은 스튜디오 가서 영상 하나 더 찍고 왔거든요. 제 컨셉에 맞게끔 싱크하지 컨셉에 맞게끔 찍고 왔는데 제가 거기 젊은 분 두 분 대표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4K로 영상을 찍어주는 거 너무 감사한데 4K 영상을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그랬더니 뭐 4테라, 8테라, 12테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쓰든 관계는 없지만 결국은 정보 관리,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정보 관리, 데이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컴퓨터에, 내 노트북에, 바탕화면에, USB에, 이메일에, 외장 하드에 막 흩어져 있으니까 어수선하잖아. 못 찾아요. 네, 그러지 말고 싱크와이즈로 지도를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아시잖아요. 하이퍼링크 거는 거. 네. 그쵸? 그러면 내 파일이 네이버에 아까 네이버에 30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은경 선생님이 쓸 수 있는 용량이 지금 30기가잖아요.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 문서들을 거기다가 업로드를 시켜놓고 맵에다가 싱크와이즈 맵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으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근데 사전 작업 좀 필요하겠네요, 저는. 네. 그리고 자 일단 저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드라이브 근데 저는 제 의견을 제 컴퓨터에 일단 구글 드라이브가 이렇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자동 저장이 원드라이브 어쨌거나 제가 이제 어디다 저장할 건지 계속 나올 테니까 네, 이거를 제가 요 안에다 저장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 구글 드라이브는 지금 용량이 꽉 찼고요. 네. 그러니까 때문이 아니지. 포토에 이제 그 과거에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저장 용량이 지금 꽉 찬 상태고, 저는 가능하면은 구글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 원드라이브는 속도가 느려요. 제가 물론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게요.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데 5년 전에 썼던 거, 4년 전에 썼던 거, 1년 전에 썼던 거, 거기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 기능을 계속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안정성과 그 기능,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다 기능을 개선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제가 경험했을 그 경험을 보면 원드라이브는 너무 느려요. 업로드, 다운로드 받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원드라이브는 아예 그냥 제가 모든 제가 컴퓨터 다 윈도우 설치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원드라이브 쓰지 마세요. 더 탐색기에서 더 복잡해져요. 구글 있지, 네이버에 있지, 원드라이브 있지, 어디다 저장할지 모르고 속도는 느리지. 그래서 저는 원드라이브는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제 의견을 근데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 구글 계정이 해킹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킹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윈도우를 새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저도 이제 컴퓨터가 여러 개 더 있잖아요. 데스크탑도 있고 노트북도 네. 있고, 어디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저는 제 거 핫스팟 테더링을 많이 쓰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제가 로그인을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구글에서 2번의 보안 인증을 보내요. 첫 번째, 맞아. 본인이 맞냐? 두 번째, 거기 표시된 숫자를 눌러라. 그거를 흉내낸 게 누구냐? 네이버예요. 네이버 그래. 2단계 인증이요? 네? 네이버 2단계 인증하는 거요? 그렇죠. 네이버가 커요? 구글이 커요?
은경쌤? 구글이 크죠. 구글이 크죠? 예. 구글이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제가 구글 직원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 쪽을 오랫동안 써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 의견을 은경 선생님이 한번 제가 얘기한다고 다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검색을 해서 한번 보세요. 물론 어떤 사람은 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시스템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구글은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시스템이에요. 왜? 보세요. 우리 스마트폰에 왜 구글로 로그인하게끔 해놨어요? 다만 그런다고 해서 구글에서 내 거를 다 본다? 못 봐요. 봐서도 안 되고 법률상으로 규정상으로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내가 이거 약간 내 거를 보나? 볼 수도 없어요. 봐서도 안 되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은경 선생님이 만드는 자료 그 다음에 찍어는 아이들 사진 저도 아이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들 막 4명 네. 사진 저 다 구글 포토에 자동으로 다 업로드 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저 스마트폰 만약에 보세요. 은경쌤 아이폰 쓰세요? 네. 아이폰이 됐든 안드로이드가 됐든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저는 엊그저께 제가 12월 3일 날 서울 그 롯데타워 올라가 가지고 어디 잠깐 들렸다가 스마트폰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거든요. 네. 단 제가 여기 제 차에는 내비가 제 스마트폰으로 연동만 되게끔 돼 있어 가지고 큰일 났다. 나 집에 어떻게 가지? 스마트폰 막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상태야. 근데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집에 오는 그 관점 그거 빼고는 내비 동작하지 않는 이상 저는 스마트폰 없어져도 전혀 문제 안 돼요. 모든 메모, 사진, 자료 다 동기화가 되게끔 돼 있어요 지금요. 네. 자동으로. 뭘로? 구글 계정 하나로. 외장 하드 쓰고 계세요? 외장 하나 있긴 있죠 지금 근데 몇 테라짜리예요? 활용하진 않지만 몇 테라짜리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은경 쌤이 지금 만드는 어떤 컨텐츠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총 용량에 대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요. 해보셔야죠. 이게 몇 메가인지 아니면 10기가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몇백 메가 됐든 몇백 기가가 됐든 1테라인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죠. 왜?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관심도 있고 자격증도 준비를 하실 것 같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만든 컨텐츠에 대한 내 자료를 소중하게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내 자료가 총 용량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앞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잠깐만 제가 이렇게 볼게요. 탐색기를 들어가서 이 컴퓨터에는 자료가 없어요 거의. 그러면 어디 있어요? 데스크탑? 네, 저 데스크탑에 있던 거 아니면은 제 외장하드에 있던 거랬죠. 외장 하드? 외장 하드 지금 여기다 연결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네.
연결,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화면을 최대화로 키워보세요. 최대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왼쪽 시게이트 백업 플러스 드라이브, 거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 사용 중인 공간이 몇 기가죠? 636이요. 636기가. 이 636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안 열린다고 죽진 않죠. 죽지. 윤경쌤, 네. 이게 심플하게 나타나네요. 물론, 그렇죠. 뭐 없는다고 뭐 죽진 않죠.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쵸. 이게 뭐 그, 은경쌤이, 삶을 자주 살 만큼 은경, 좋지나 뭐 이런. 은경쌤이 여기다가 소중하게 모아놓은 모든 이거 여기다 저장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건 너무 오랫동안 썼던 거라서. 네. 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네. 누구나 다 내 소중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게 5년 동안 모았던 10년 동안 모았던 그 기간 동안 모아놓은 것이 그 소중한 내 자료들이 오늘 갑자기 안 열리면 그 시간에 대한 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구글 네. 드라이브에 네. MS 오피스 파일들 그대로 그냥 올려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어떤 파일이든 다 상관없는 네, 거죠. 그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오피스 365를 써가지고 지금 컴퓨터 지금 노트북 구매하신 지 지금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사실은 보면은 엑셀을 쓰든 특히 엑셀 파워포인트만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엑셀 파워포인트를 돈 주고 원래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구독이라는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월간 결제로 그게 얼마씩이지? 뭐 몇천 원? 혹은 뭐 만 원 미만? 그 정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근데 그쵸? 저는 이미 구매를 했는데 그 서비스를 좀 더 유의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검토를 하시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미 제한테 구매된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서비스 이용하라고요? 아니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크롬 들어가서 보세요. 크롬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들어가가지고 그 지금 오른쪽에 은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까만 그 9개 점 거기 눌러서 들어가서 보면은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세요. 조금만 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스프레드시트하고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있는 건 아는데 네, 어차피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걸 쓰지 않고 네, 그럼 제가 이 파일로 작업을 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이 파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네, 엑셀로 다시 작업을 한다던가 엑셀 파일을 제가 받아서 그걸로 작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네,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뭐 업무 성향 아니면 어떤 그 특정 범위에 대한 활용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고 그에 대한 접점을 그러니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비용을 좀 덜 들이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내가 비용 들이는 거에 대한 거를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판단하면서 쓰시면 어떨까 싶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뭐 어차피 지금 처음 세팅하고 혼자 작업하는 사람이면은 네. 굳이 MS를 안 쓰고 네. 뭐 제공되는 구글 걸 써도 무방할 텐데 네. 저는 heavily dependent on 네. MS 오피스이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여쭤보는 관점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이걸 무조건 좋으니까 이걸 쓰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 관점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자, 그리고 네. 자, 이제 구글 드라이브는 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저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좀 됐나요? 제가 더 네. 답변 드릴 게 있나요? 잠시만요. 네. 네, 이건 된 것 같아요. 자, 4번이, 협업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뭐 스타일 제가 지정하는 거 여기 지금 디자인에서 이렇게 하는 거 지난번에 해봐갖고 네. 이거 안 하셔도 되고 네. 이 메시지 뜨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거 네. 이해해서 이건 더 안 하셔도 돼요. 자, 제가 봤을 때 4번이 하나 딱 걸렸어요, 지금요. 네, 맵 블로기 할 때는요, 네, 그러니까 크롬에서, 네, 구글 크롬에서 맵을 인지를 못해요. 싱크화이즈를 인지를 못하니까, 네.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래서 열어야 돼요. 음, 이해되셨어요? 웹블로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그러니까 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불러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갔어. 근데 거기에 TWDX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맵을 저장할 때 TWDX 파일로 저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롬에서는 TWDX가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걔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러고 저장한 다음에 그러고 열면 된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이거를 다시 작업한 다음에 협업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파일로 저장을 할 때는 내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에 그걸 다시 또 구글 드라이브에다 연동을 시켜야 되겠네요. 연동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네. 그러니까 왼쪽 협업 목록 협업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협업을 안 하는 이상. 그 일단 목록 제가 들어. 협업하면 된다는 건 아는데 네네. 협업이 아니라 그냥 파일로 저장을 할 때는 그 두 번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어요? 그런데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하고 공유할 필요는 없어요. 공유할 네. 뭐 그것도 없고. 근데 여기다가 나 혼자 보는 걸로 여기다가 그냥 협업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면은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주의할 부분 하나 정말 말씀드릴게요. 만에 하나 혹시라도 협업을 뭔가를 거기다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만에 하나 안 열리거나 동작이 이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제가 본사 개발팀에다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 빨리 해결을 해줘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그러니까 싱크화이즈 쓰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들이 가끔 있는 거야. 뭐냐면 임진 씨한테 연락하는 게 부담? 그냥 좀 미안해. 매번 연락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써보고, 아유,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임 소장한테, 이걸 연락을 할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교육 진행할 때는 제가 전화 못 받는다고. 강의할 때는. 그러니 그때는 언제든지 문자가 됐던 카톡이 됐던 남겨주시고, 나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거 조금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저한테 질문을 던져주셔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버그를 정리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네. 이해하셨죠? 네. 예,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뭐,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냥 나 혼자 하다가 그냥, 에이, 안 되면 말지. 그게 아니라. 왜냐, 네네. 내가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걸려가지고 여기다 모든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사실은. 그쵸? 네. 아, 또 질문 있어요. 네. 이 프로젝트 맵이라는 게 특성이 뭐예요? 프로젝트 맵은 일정하고 연동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일반 맵에서도 일정 연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일정을 보내면 되니까. 네. 그런데 프로젝트 맵의 이제 그 활용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하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일단 그거는 다음 주에 저기를 하고, 왜냐면 제가 블로그 글감을
뭐 프로젝트 맵으로 하겠냐 뭐 이렇게 뭐 메시지가 뜨길래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대시보드 가보세요. 이게 지금 그 네? 프로젝트 맵이 지금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약간 살짝 아니죠. 약간 관점이 약간 그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거기 그 프로젝트 맵은 대시보드 가보세요. 대시보드. 대시보드요. 대시보드가 어디죠? 대시보드가 여기요? 어디냐면 그쵸. 그리고 이 프로젝트 그쵸. 예, 오케이 좋습니다. 아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셨으니 왼쪽에서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자 블로그 글감에서 일정이 오른쪽에 지금 다 표시가 됐고 잘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요. 왼쪽에다가 프로젝트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일정을 연결을 해서 다 우경쌤 네? 박수 드리고 싶어요 진짜. 아니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다는 박수를 치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니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자 저 조금 더 보여줘 보세요. 뭐를 더 보여드려야 돼요? 아까 그 블로그 글감. 네 제가 조금 잠깐 확대해도 되죠? 네. 네.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시계 표시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거 일정표를 떠놓은 거긴 해요. 네 거기 이거 보려면은 보기에 일정 표시 누르면 이렇게 표시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정말 활용을 잘 하고 계시네. 잘 만드셨어요. 은경 선생님 네. 정말 잘 쓰고 계시네요. 이거 뭐 그렇게 잘했다고 할 만한 게 아닌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기준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왼쪽으로 가도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왼쪽 오른쪽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바로바로 착착착 펼치는 분들이 계시고요. 뭔가를 알려드렸는데 근데 이거는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제가 지금 오늘 그 다음에 내일 지금 주말에 지금 일정이 꽉 찼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가족 전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들 3명이 와서 일요일 날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은경 쌤은 제가 뵙지도 못하고 저희가 이제 원격을 하는데 정말 잘하고 계세요. 진짜로.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주제로 했던 거 그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진행을 해도 되겠죠? 네. 네. 플래닝 메뉴를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여기 다 눌러보셨어요 혹시? 플래닝은 안 해봤어요. 이거 안 해보셨어요? 디자인이랑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네. 발표도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하긴 한데 이건 뭐 나중에. 네네네. 차근차근히 제가 계속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플래닝이었어요. 네. 비전을 눌러보세요. 거기 밑에 세모 누르지 말고 거기 밑에 그쪽 거기 그냥 거기 비전 한번 눌러보세요. 은경 선생님의 행복과 성공 안에 개인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 비전, 미션에 대해서 혹시 버킷리스트 써보셨죠? 네, 쓰긴 하는데 네. 이렇게 그렇게?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요? 이 맵을. 이게 지금 비전이라는 맵을 지금 열은 거거든요. 플래닝이라는 네. 거 안에서. 네. 네, 좀 확대를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확대하는 거 어떻게 하더라? 컨트롤 키 어떻게 누르고, 하죠? 컨트롤 키, 그러니까 맵에서, 네,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로 살짝 밀면, 아, 제가 마우스를 좀 안 쓰겠어. 그렇죠. 그리고 마우스를 안 쓰시면 네. 그 터치패드에 오른쪽 그 버튼 누르고, 그렇죠. 여기 뭐지? 터치패드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네, 돌리면, 하고 있어요, 터치. 네네네네네. 근데 지금도 다 보이는데 뭐 더 확대해야 될 게 있나요? 잘 보이시는구나. 잘 보니까 어떠세요? 나의 비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싱크하이즈가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은경쌤은 싱크하이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누구지? 생각 정리 실행. 생각 이걸 정리, 도와주는 툴? 네, 생각 정리 실행.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인드맵이잖아. 무슨 마인드맵 가지고 그렇게 막, 그렇게 요란을 해. 요란스럽게 그렇게. 뭐 마인드맵을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마인드맵 안에, 그러니까 마인드맵 중에 싱크와이즈는 마인드맵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발표랑 그런 거 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나의 비전을 써본다? 나의 비전을 썼어. 그리고 라이프 플랜 눌러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생애 설계에 대한 관점이에요. 내가 5년, 10년 앞으로 은경쌤 저보다 더 오래 살 거죠? 진짜 어떻게 합니까? 네? 저보다 더 오래 사실 거죠? 그죠? 연간 계획도 한번 눌러보세요. 네. 올 한 해의 일정을 이렇게 써본다는 것이지. 그리고 은경쌤 일기 쓰실 것 같아요. 그죠? 블로그에다 쓰긴 하는데, 네? 답변을 좀 해주시면 제가. 네, 블로그에 쓰긴 하는데, 이게 네. 뭐,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세 줄 일기 어떠세요? 들어보셨죠? 세줄 얘기를 쓴다고요? 네. 확대해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날짜가 이렇게 쭉 다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제 2023년에 뭐 하시고 싶으세요? 2023년에 제가 은경 선생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저는 은경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뭘 느꼈냐면 되게 예리한 분이구나. 되게 예리한 분이고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을 딱 정하면 그거를 끝까지 해내는 분이구나라는 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그 말투,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한 그런 어떤 정확한 어떤 지적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은경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되게 예리한 분이고, 뭔가 목표를 딱 잡으면은 그건 무조건 해야 되고, 근데, 제가 만났던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딱
초점을 잡으면 정확하게 뭔가를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일기 지금 이게 지금 일기가 뭐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일기를 안 썼었어요. 그런데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저한테는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잘 쓰다가 올해 개인적인 상황이 가족의 쉽게 말하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초에 2월 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 쓰는 게 있거든요. 맵으로. 네. 근데 네. 제가 보니까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올해는 솔직히 잘 못 썼어요. 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하는 거는 그럼 굉장히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냐, 그날 내가 언제 누구 만나서 뭐 했는지는 최소한 적어놔야 되겠다. 이것이 이 기록이 이렇게 딱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정리가 돼 있으면 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말로는 하지만 그거를 실행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의 주제가 이 플래닝인데, 이 플래닝 이 부분에서 비전, 라이프 플랜, 연간 계획을 하나로 묶은 게 마스터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 관리 한번 눌러보세요. 흰색 여백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건 좀 유용한데. 아니 일기도 한번 써보세요. 세 줄 일기로. 어떠세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매일 감사일기 쓰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네. 싱크아이즈가 의외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도움말 가셔가지고 맵 자료실 눌러보세요. 검색어에다가요, 정인구, 그리고 마스터 플랜 정인구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세요. 은경쌤,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저기 마우스 잠깐만 누르겠습니다. 네.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뭐냐면요, 여기 교육과정 가면 여기 PQ 플래닝이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 전문가 이게 66만 원짜리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1박 2일 동안 강의를, 그러니까 수강을 하면서 작성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하나 만드는데 이틀 동안 시간을 쓰거든요. 여기 네. 보면은 소망에 근데 제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은 어디에 저장이 되나요?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죠. 제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요? 그렇죠. 음, 다운로드 받으면. 네. 네. 자, 은경쌤 보세요. 이거 그냥 이거는 기능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거를 저도 이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겪었다는 게 뭐냐면, 제가 2018년도에 전주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부산에 가서 이틀 동안 제 거 마스터맵을 제가 한번 그려봤거든요. 네. 그러면 보세요. 변은경 선생님이 이거는 이분이 누구냐면 마산 우체국 국장님이었어요. 네.
마산 우체국 국장님이고 아마 SNS나 그런 것들을 SNS 많이 하시잖아요. 페이스북도 하시나요? 혹시 SNS 잘 안 해요. 안 하세요? 네. 예, 거기 정인구라고 하면은 아마 조금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올해 초에 은퇴하신 분이거든요. 60세가 이제 넘으신 분이고. 근데 네. 제가 마산우체국 국장님이고 제가 저는 마스터 그러니까 이 마스터임을 실제로 저는 그려봤기 때문에 근데 이분하고 통화하면서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4년 전만 해도 밤새도록 술을 먹고 다녔다고. 근데 지금은 별명이 생겼는데 뭐냐면 독서왕이 됐다고. 근데 이분이 하고 싶은 일이 이런 것들이래요. 내가 나한테 원하는 거,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모습. 은경 선생님하고 제가 지금 몇 차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꼈을 때 목표 지향적이고 이거를 다음 시간 때 한번 다음 시간 되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저는 오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하고 싶은 거, 근데 갖고 사실 싶은 제가 이런 거를 안 해봤던 게 아닌데, 그렇죠. 이런 거의 맹점이 뭐냐면, 네, 액션이랑 연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그냥 그렇죠. 나열만한 것들이, 네, 삶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잡아갖고 어떻게 이걸 실행을 하겠다라는 실행 액션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네,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물론 쓰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긴 한데, 네. 별로 힘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여기 지금 각각의 하나하나도 할 일이 네, 되게 많거든요. 이걸 실행을 하려면, 현실화 네,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든, 뭐 책 출간을 하든, 독서를 어떻게 하든, 이걸 각각을 내 일상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려면 콘텐츠에 대한 기획부터 시작을 해갖고 하나의 영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 세세한 세부 계획들과 일정들이 같이 붙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실현이 되는 건데, 네, 그냥 적는 거로는 힘을 못 발휘하더라고요. 물론 적는 것부터 시작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죠. 저는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자, 그 중에 그러면 하나를 잡아갖고 액션 플랜을 짜는 거 그거 하면 되겠네. 네, 은경 쌤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은경 쌤이 저나 은경 쌤이나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것이 있고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왼쪽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그러면 조금 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올해부터 이게 지금 2019년 거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제가 그 3P 바인더에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쵸, 그럴 수 있어요. 3P 바인더 쪽에서 독서에 뭐 나비 독서에 거기에서. 네네네 네. 근데 이분 뭐 책도 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누가?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뭐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왼쪽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가운데는 그래서 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오른쪽이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요. 네. 오른쪽. 그래서 올해부터 뭘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그냥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두리뭉실 대개 모든 툴, 도구, 뭐 기능 두리뭉실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거를 한번 써보고 종이로 물론 쓸 수 있죠. 사실은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정리를 하고 좀 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 뭐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지도로 더군다나 여기 지금 보면은 일정들이 이렇게 쪼르륵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요거는 파일을 자기가 그냥
어디 다른 파일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미지 붙이는 파일을 지금 가져오면 될 것 이미지 같아요. 파일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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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가지에다가 거기다가 넣은 거죠. 네. 그리고 이 맵은 지금 메가맵인가요? 그 세 개의 중심 아이디어가 있는 걸로 이거 지금 맵을 이거 만든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세 개의 중심 아이디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하위로 맵을 만든 거 그렇죠. 아니면 예,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 세 개의 중심 아이디어는 각각 그냥 개별로 만든 다음에 그냥 선으로 연결한 건가요? 아니죠. 붙여 넣은 거죠. 붙여 넣었다는 게 어떤 건가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마우스 한 번만 누를게요. 네. F5 눌러보세요. 접어보세요, 이제. 접으라고요? 네. 접기. 제가 지금 Alt를 누르고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예. 그쵸. 예.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의, 하위, 네네. 이렇게 쪼르륵 펼쳐지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지난번에 네. 저희 연결선 그렸던 거, 그거 기억나시죠? 네. 연결선이라는 그 관점은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지도에서 상위 단계, 하위 단계로 가는 거지만 연결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싱크하이저 제가 강의하고 뭐 하고 하는 관점에서 그거는 새로운 시도였어요.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흩어져 있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여러 생각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연결선을 그리는 건데 그걸 그렇게 그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단순히 물론 그 표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제목을 정하고 다음 단계 뭘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또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서로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해야 될 거, 그다음에 또 계획, 그다음에 뭔가 하려면 또 파일을 보내야 되고, 근데 나는 자격증도 따야 되고, 논문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뭐 카톡도 오고, 소송도 해야 되고, 모임도 나가야 되고, 이게 이 관점에 대한 것들을 지도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필요하면은 일정을 집어넣고, 또 그 안에 자료들을 거기다가 하이퍼링크를 넣어서 활용을 하고, 근데 하이퍼링크를 넣는데 본사 서버에 넣는 게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내 저장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죠? 네이버요? 네이버, 구글. 네이버, 구글이 있는데 네이버는 아까 마이박스는 얼마 지원했죠? 용량을? 30이요. 30기가. 그죠? 구글은 몇 기가였어요? 15기가. 15기가. 근데 내 외장 하드는 몇 기가예요? 1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 그 안에 폴더 구조 생성이라고 저희 실습 해봤잖아요. 네. 한번 돌려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마 분명히 그 안에 여러 폴더로 막 흩어져 있고 그 안에 중복된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왜? 저도 그랬었으니까. 지금은 그러면 괜찮냐? 지금은 괜찮을까요? 저도 사람인데 대신 많이 정리가 됐겠죠. 전보다는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저는 외장 하드를 안 써요. 지금은. 이거를 하면 외장 하드를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분산되니까. 그렇죠. 네.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왜냐?
결국은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벌어졌어요. 내가 원해서 그렇게 간 건 아닌데, 그러면 이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효율성을 조금 더 나아지게끔 할까?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적정량의 비용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료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만큼의 용량을 적절히 잘 정리를 해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얼마를 쓰냐면 5테라를 쓰고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를.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료가 그렇게 많으세요? 아니지. 여유 공간을 조금 더 놔두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쓴 자료가 보니까 1테라 정도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물론 그 안에 중복된 것들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제 거 데스크탑, 노트북 모든 자료는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그쪽으로 아까 그 구글 데스크탑 설치했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걸 가지고 다 동기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 파일들은 동기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거는 일단은 지금 구글 드라이브가 아까 꽉 찼다고 하니까 일단은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은경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를 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중간에 언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저랑 소통을 저는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바로 답변을 하고 네. 제가 그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알아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구글 드라이브가 지금 꽉 찬 상태니까 걔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이버는 지금은 근데 네이버는 약간 여유가 있어요 지금요. 구글 드라이브 용량 추가하는 거는 문제는 아닌데 네. 그냥 구글 드라이브 용량 추가하면 바로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건 동기화는 자동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폴더를 설정할 수 있어요. 해당하는 폴더를 내가 원하는 폴더를 설정을 해서 해놓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동기화를 시키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뭐냐면 일단은 저쪽 데스크탑이 됐던 그 외장 하드가 됐던 걔네들을 폴더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네. 다음 단계에서 데스크탑 아까 설치했던 그걸 통해서 동기화할 수 있는 폴더들을 각각 설정을 해놓으면 네. 예, 어쨌든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니까 네네. 네, 바로 시간을 결국은 저는 그 생각이에요. 시간을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키포인트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얘기하신 부분이 맞아요. 쓰고 결국은 내가 다 써놨고 뭐 다 알기는 하지만 안 한다. 뭐 아니면 뭐 다른 좀 다른 표현으로 했는데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뭐 잘 안 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좀 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좀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자, 선생님 또 5시에 또 움직이셔야 되고 그러니까 혹시 뭐 오늘 얘기한 부분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예전에 그 천록인가? 천룩스님? 네. 네. 그분 거 파일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냥 파일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잠시만요. 근데 은경 선생님, 네. 그게 굉장히 민감한 페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민감하다고 얘기한 거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뭐 노출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예. 그건 당연하죠. 네. 송일관 선생님 건데, 천록스님 채널 들어가 보셨어요? 유튜브? 아니요, 그냥 말만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나들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잠시만요. 근데 이게 다 뭐지? 잠시만요. 그분이 공개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한테만 보냈어요. 소장님하고 수업을 하는 관계여갖고 선생님한테 보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다음 주에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 송일권 선생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은경 쌤. 만약에 은경 쌤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 다른 분 소개로 이제 싱크와즈를 이렇게 지금 저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뭐 어떻게 된 기회가 돼가지고 다른 분이 은경 쌤 거 맵을 한번 보더니 저 은경 쌤 맵 저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저 은경 쌤 되게 잘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 은경 쌤 한번 그 맵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면 은경 쌤 들릴 수 있어요? 저한테 동의를 구하면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맞다 틀리다에 대한 관점은 아니고요. 이게 맵이 좀 네. 커서 제가 잠시만요. 근데 지금 왜 제가 이게 맵이 다 없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어디? 제 잠시만요. 화면 한번 봐주시고요. 아이고, 제가 여기 지금 이거 제 거 청록색 이거 돌려가지고 로딩이 좀 느려서. 근데 저 질문 있는데 네. 구글 드라이브에다 다 올리시는데 D 드라이브는 왜 쓰세요? 아, 저는 백업을 이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백업을 이중으로 해요. 전라북도 쪽에 대학교들 전산 시스템들 장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스토리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냉장고만한 그 저장, 그러니까 우리 하드디스크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드디스크가 쉬운 말로 위에부터 아래까지 몇 개라고 표현해야 되지? 한 500개? 네. 개인들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 전산 시스템에서는 500개 정도까지 이렇게 한 500, 600개를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우리 냉장고만한 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싹 쌓아놔요. 네. 왜냐하면 대학교들이 이렇게 이런 전문 시스템이 운영 학사 관리 있죠. 그 다음에 그 직원들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죠. 그 항원 항습돼야 되는 공간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료들이 계속 데이터가 계속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학교들은 특히 광고성도 마찬가지예요. 1차 백업, 2차 백업, 3차 백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D 드라이브를 쓰는 거는 1차적으로 1차 백업은 D 드라이브로 넘어간 다음에 D 드라이브에서 구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은경쌤, 이거 정말 다른 데 나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너무 당연하고 그냥 저만 잠깐 보고선 끌게요. 제발 진짜 정말 왜냐면 송일권 선생님한테 만약에 이거 내용 들어가면은 저 진짜 무슨 소리가 들을지 몰라요. 근데 다만 제가 왜 그러니까
은경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동전이 똑바로 쓰지는 못하잖아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제가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렸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 진짜 잘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운로드. 이거 나오는데. 네. 이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모릅니다. 아, 유튜브 채널에 대한 본인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은경쌤, 네. 룩스가 뭔지 아세요? 혹시? 빛에 대한 거라고 들었는데. 빛의 밝기 단위예요. 네. 빛의 밝기 단위인데요. 1m 앞에 있는 초의 그 빛의 밝기가 1룩스래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1000룩스가 되겠다. 자, 거기서 은경쌤 네. 그 상태에서 지금 중심 제목 선택돼 있죠? 아니 거기 누르지 마시고 중심 제목 가보세요. 여기요? 맨 위에 F5 오케이. 네. 네, 지금 거기 더블 클릭해서 다시 한번 F5 Alt 키 눌러서 다 펼쳐보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 해보세요. 흰색 바탕화면에서 더블 클릭. 여기다 숨겨져 있었던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이거를 화면에 못 보는데 네, 이걸 어떻게 본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려면 어떻게 하나? 어디 갔대? 제가 잠깐만 마우스 누를게요. 제가 컨트롤로 해서 보는데 안 되네. 맵이 너무 커지면 네. 맵이 너무 많이 커지면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한눈에 볼 수가 없어가지고 보세요. 이건 그냥 내용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이분이? 잠깐만요. 이렇게 볼게요. 보세요. 맵이 엄청 크죠, 지금요. 그죠? 맵이 큰데,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국은 우리가 뭔가 내용을 정리를 할 때, 보세요. 큰 주제가 있고, 상위 개념, 하위 개념에 대한 부분들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이 사실은 이미 컴퓨터, 폴더, 바탕화면, 외장하드, USB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지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상위 개념, 하위 개념 그러면은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 유튜브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맵 그것만 선택하는 걸 어떻게 하죠? 컨트롤 엔터. 아, 컨트롤 엔터. 네. 은경 선생님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큰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큰 지도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아니면은 그 중에 전체 중에 일부 이런 식으로
나중에 큰 사업 하실 거죠? 아니, 글쎄요. 참, 사업을 하긴 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저는 뭔가 네, 이게 뭐 맵이 크고 이런 것보다도 네, 사고의 방향을 좀 보고 싶었던 건데, 네. 이분의 맵을 보면은 그냥 내용 정리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잘 못 봐서 그런 건가요? 아니, 여기 아니에요. 직접 보면은, 만들어 보세요, 계속. 물론 아까 그 뭐지? 그 블로그 그거 그 초안 잡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거기다가 그거는 지금 주제가 지금 블로그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은 블로그만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맵에다가 하나의 지도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유튜브를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네. 요즘 요즘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뭐냐면 유튜브 내가 찍을게. 어떻게 뭐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냥 시나리오 같은 게 뭐가 있어? 그냥 찍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아, 아니라는 그렇게 거예요. 안 찍어요. 다 아니에요. 기획이 있고, 그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안 찍어요. 물론 그렇지. 그러니까 은경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것 성공하는 같은데 유튜버들이 그냥 찍는 거 절대 그거는 아니죠. 그 다 기획이 있고 하죠. 성공하는 유튜브 분들의 갖고 있는 사고가 있고 거의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거 지필해서 전체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필 클릭하고 컨트롤 엔터, 유튜브? 컨트롤 엔터. 더블 클릭하셔서 잘못 누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면은, 뭐, 내용들을 정리한 거니까 여기다가. 내가 너무 빨리 했나? 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오늘은 마인드맵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부터 생각을 독특한 방식으로 정리해왔던 자기 파일들을 여기다 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유튜브도? 그러니까 자기 파일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어, 물론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뭐냐면 이게 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로직 자체를 이미 다 설계를 다 해놓고 그 분기가 됐든 뭐 연말이 됐든 뭐 반기가 됐든 요런 형태로 차근차근 실행을 했다고요? 정리하면서 실행한 맵이 지금 이 맵이에요. 근데 이건 은경 저한테 너무 당연한 건데. 은경 선생님, 네. 그러면 제가 아니, 너무 이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해갖고 되게 궁금했는데, 은경 이런 선생님, 방식은 저한테 너무 당연한 아니,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자, 음, 매피아 있죠? 네. 매피아에서 이런 맵 못 찾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매피아 그때 한번 봤는데, 네, 너무 다 허접해갖고, 그쵸? 쓸 게 없더라고요, 제가. 네. 영감 받을 것도 없고, 뭐, 저 이게 은경 할 만한 선생님한테 게 없어서. 이거가 그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궁금했어요. 예. 이분이 뭘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 김옥 선생님 그렇게 자, 얘기를 하시나. 그러면,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은경 선생님이 시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려면 하죠. 이 자료들을 얼마나 이렇게 걸릴까요, 붙이고 시간이? 하는 건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네, 어쨌거나 사고의 방향과 구성은 저는 작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좋습니다. 뭐가 더 특별한 건지 저는 이제 사고 방향을 좀 더 보고 싶었던 건데, 네. 저런 거 마스터 맵 그리고 하면은 이렇게 하겠죠. 그냥 사고 방식이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더 특별한 건지 잘 모르겠어갖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대체 뭐가 특별하길래 뭐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잘 된 거라는 거죠.
결국엔 어쨌거나 내 생각을 얼마나 정교화 시키는 이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하나씩 해 보면서 만들어 보면서 나한테 맞는 걸 결국은 은경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거잖아요. 결국은 이거 가지고 싱크야지 가지고 기초교육 받았고 앞으로 이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거 저랑 소통하면서 또 결국은 은경 선생님에 맞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 그것이 가장 큰 관점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그리고 하이퍼링크 같이 알겠어요. 집어넣고 그리고 또 같이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제가 느낀 건데 네. 생각을 정교화 시키는 거는 이미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와라고 저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구나. 이런 내용 자기 머릿속에 있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거는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펼치는 거는 얼마나 힘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은경 선생님 중요한 건 네. 이거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냐 안 걸리냐 그런 관점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당연히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차근차근히 만들어 가면서 이제 맵에 대한 복합적인 구조, 그다음에 연결선, 자료 정리, 또 일정, 연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러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걸 쓰기 위해서 또 기능이나 또 어디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어떤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았었으니까 네. 예. 은경 선생님은 사실은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분이세요. 그리고 저는 좀 더 나은 몇 가지 것들을 더 찾고 지금 계속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만한 또 몇 가지 것들을 더 계속 찾아낼 것이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보통 쉽지 않습니다. 은경 선생님은 조금 다른 분이세요. 일기도 한번 써보시고. 네, 저한테 뭐 적어놨으면 제일 좀. 네네네. 그리고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일일 마스터 뭐 77,000원짜리 그 강의 받고 뭐 강사 과정 77만원짜리 강의 받고 PQ 플래닝 다 해도요. 네. 지금 당장 지금 청록순이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못 만들어요. 물론 만드는데 시간이 좀 한참 걸릴 뿐이지. 그래서 제가 왜 못 만들죠? 왜 못 만들까요? 그분들은.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어떤 스킬의 이슈가 아니라 자기 사고의 이슈인 거지 스킬의 이슈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못 만든다라는 거지. 이 맵이 굉장히 아까 펼쳐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방대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다 내용을 붙이면 당연히 방대하겠죠. 자료들을 갖다 붙이고 그렇죠. 내용을 붙이고 하면 예. 방대하겠죠. 근데 그거를 스킬을 배웠는데 적용을 못한다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사고의 이슈인 거지. 이게 안 돼. 이거 탐지를 거나요? 저는 은경쌤이 이거를 가지고 보시고 은경 선생님 만의 그 메가맵을 만든 걸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그 블로그 저한테 보여주신 거, 야, 네. 엄청, 와, 얼마, 시작한 지 별로 안 됐는데 이렇게 만드신 거 보고
되게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계속 연결 시켜가지고 또 우리가 맵을 만들면 계속 맵 파일이 TWDX 파일이 계속 여기저기 막 생기지 않습니까? 네. 협업도 자동 저장 기능이 있으니까 협업도 막 계속 만들어지는데요. 협업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내가 어떤 협업을 만드는지 나도 몰라요. 네. 맵 파일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메가맵이라는 관점이 뭐냐면 여기다가 다 갖다 집어 넣는다는 관점이에요. 근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사실 만약에 제 삶에 제일 필요한 거는 마스터맵 하나랑 정보관리 맵, 이 정도면은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제일 중요한 맵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 일기, 뭐 감사일기든 뭐든 이거 네네, 세부적으로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이거를 파일 하나 만들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탭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만들 수도 있잖아요. 폴더명은 하나로 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탭이 뭐였죠? 잘 못 들어가지고. 엑셀 탭처럼 지금 이 싱크와이즈도 보면 네, 지금 제가 열어놓은 거 이거 보시면은 네, 마스터맵 정인구 뭐 마스터맵 첨록수 정보관리 일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하나의 파일명으로 해갖고 이 파일 하나를 열면 이 탭들이 같이 뜨게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아니지, 요거는 다 탭을 개별적인 파일인 거예요, 그냥? 그쪽 개별적인 파일인 거지. 싱크와이즈는 엑셀처럼 탭 개념이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열어놓은 게 지금 탭이에요, 지금요. 아니요, 네. 엑셀은 그 파일명 하나에 그 세부 탭들이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그렇게 작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는 작업이 안 되죠. 그러면 결론은 아까 천육수님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인 중심 제목 안에 카테고리가 분류가 상위 분류, 하위 분류 해서 거기다가 다 집어 넣는 것이 그것이 싱크와이즈가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엑셀은 엑셀대로의 또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엑셀에서 썼던 내 그 장점을 싱크와이즈에다가 볼 수 있냐? 그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자체로 봤을 때는. 제 질문의 답은 네. 탭식으로 그렇게 작용은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냥 개별 맵들을 다 그렇죠.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단 천록스님 것처럼 거기다 다 갖다 붙여 놓으면 된다. 근데 이렇게 맵이 크면 이것도 보기 힘들지 않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접으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찾기 기능이 또 있으니까. 키워드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준비한 것들을 더 천록씨님 거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어쨌든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좀 더 속도를 내서 다른 걸 좀 더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네. 제가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있으니까 지금 1시간 50분 했으니까 요거 링크 드릴 테니까 그 하이퍼링크 한번 걸어보세요. 어디에다가요? 저희 그 8주 진행하는 과정에다가. 저한테 지금
카톡으로 영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어디에다 드렸었는데 영상을 그 주실 거예요? 저기 뭐지 비공개로 해가지고 저희 수업 진행한 것들 네. 그 영상 제가 지금 끝나면 저기 유튜브에다가 비공개로 해서 그 변인호 선생님만 볼 수 있도록 해서 전에도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드렸나? 지난번에는 여기다 그냥 바로 링크 걸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오케이. 거기다가 일단은 드릴 테니까 한번 하이퍼링크를 한번 걸어보시라고요. 지난번 거, 세 번째 거 저한테 다 자료 다 들어있으니까 세 번째 거, 오늘 거 정리된 것, 네 번째 거 해가지고 파일을 링크를 연결시키면 돼요. 파일을 아니 드리면 그러니까 돼요. 저한테 어디다 링크를 주실 건데요?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데 여기 기초 단계 지금 1, 2, 3, 4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수업 파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요 아니, 가지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거는 건 아는데 저한테 링크를 어느 플랫폼을 통해서 주실 거냐고요? 카톡으로. 네, 제 네. 질문은 그거였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